여러분 반갑습니다. 13주차 13대 3 리뷰 3에 대해서 오늘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마케팅에서 오늘은 AI 기능 선택에 대해서 한 동작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수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을 잘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목표가 뭔지 이해하는 것인데, 두 번째는 일을 쉽게 이루어줄 도구가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다 그랬는데요. 오늘은 인공지능 기능, 어떤 기능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용자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 앞전 장에서 파악을 했는데요. 이 내용을 어떤 기술로 어떻게 창조적으로 해결할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지금 인공지능 도입은 기본적으로 기능공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데이터가 제공하는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해서 런닝머신 등 알고리즘이 문제 해결을 위해 작동하도록 기능을 설계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기능을 알아야 이 내용을 진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기능을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데, 인공지능은 다양한 요소 기술을 포함하고 있는 기술의 집합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창조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떤 기능을 요긴하게 적용해야 될까 하는 부분인데, AI 기능은 인식 기능, 예측, 자동화, 소통, 생성,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혁신이란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을, 그러니까 제품 및 서비스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솔루션을 창조적으로 만드는 것인데, 이걸 솔루션에 넣을 기술적 재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솔루션이라는 단어가 자꾸 나오게 되는데요. 제품 및 서비스 형태, 이 내용을 솔루션이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미 알고 있겠습니다만 단어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것에 대한 이해를 먼저 돕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공지능의 5대 기능이 있는데요. 예측 기능, 자동화 기능, 소통 기능, 생성, 인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에는 이미지 인식, 음성 인식, 감정 인식, 맥락 인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측에는 기초 예측, 선호 예측, 맥락 예측이 있고, 자동화에는 자동 처리, 자동 최적화, 자동 탐색, 그리고 소통은 응대와 대화, 그리고 생성은 심미적 생성과 실용적 생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식에는 인공지능 인식 혁신은 사물의 인공지능의 인식 기능을 부여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자면 기계가 사용자의 얼굴을 알아보고, 사용자의 말을 알아듣고, 사용자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인지해서 거기에 맞춰서 반응하고, 사용자가 상황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식 기능이 있는데요. 이미지 인식을 하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여러분의 얼굴을 가지고 비밀번호 열듯이 스마트폰을 열 수 있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음성인식 기능이 있죠. 빅스비 기능. 본인의 음성을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AI 기능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감정인식, 오늘 슬퍼, 기뻐, 이것까지 인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맥락을 인식하는데 어떤 것을 해결해주는 그런 것들을 인식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 그래서 어떤 기능을 여기에는 넣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인식이 있는데요. 인공지능이 사물이나 사람의 형체를 알아보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데이터를 그 패턴을 학습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보여주면 그것을 알아내는 방식입니다. 이 기능은, 이미지 인식 기능은 지금 어디 쓸까 했는데,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을 때 거기에 중요한 기능이 이미지 인식입니다. 여러 바둑의 기보를 이미지로 인식을 해서
최적의 내용으로 어쩔 때 어떻게 두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그 안에는 이미지 인식 기능이 있습니다. 바둑판을 보면서 이미지 인식에서 학습했던 것입니다. 의외로 엉뚱한 데서 사용이 되죠. 지문 인식 시스템을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마다 지문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각 지문의 패턴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지문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통계학적 패턴을 구분하고 지문 확인이 필요할 때 어떤 패턴에 해당하는지를 계속적으로 추적해서 최종적으로 지문의 주인이 누구인지 가려내는 것입니다. 이것도 인공지능의 기능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인공지능에 접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전체를 배운 다음에 복습을 하니까 훨씬 이해가 빠르죠. 이미지 인식이 어디에 필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음성 인식은 소리를 인식하는 것인데요. 컴퓨터가 마이크 등 센서를 통해서 얻는 음향적 신호가 디지털 정보로 변환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음성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목소리가 무엇인을 학습시킬 수 있는 데이터 형태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거 보고 음성 인식이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말을 이해하기 때문에 아마존 알렉사는 피자 주문을 하고 우버 차량을 예약하는 등 음성 명령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빅스비 기능을 보면 음성 인식을 해서 명령하는 대로 여러분한테 음악을 들려주기도 하고 또 여러분한테 뉴스를 들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음성 인식 인공지능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우는 아이를 분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동물의 소리를 분석해서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음성 인식은 이런 인공지능을 개발할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과연 인간의 감정도 인식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했는데 감정 인식이 인공지능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감정의 패턴을 파악해서 특정 조건이 주어질 때 이 사람이 어떤 감정의 영역에 해당하는지를 인식합니다. 그 내용을 어떻게 알아보는가 했더니 심장 박동수를 모니터링해서 사람의 감정을 알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쇼핑 중에 생체 및 감정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까지를 체크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감정까지를 인공지능이 해결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심장 박동수, 온도 변화, 속도 변화, 또 카트를 밀 때 쇼핑마트 핸들을 잡으면 힘의 변화 등을 측정할 수 있고 이런 것을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스트레스 수준을 파악할 수도 있고 운전자의 얼굴 표정을 읽고 화났는지 지루한지 졸린지를 등의 생체 감정 상태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감정까지를 인식할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맥락 인식인데요. 이게 지금 처음에는 상상을 못했으나 맥락 인식까지 합니다. 예를 들자면 상황을 인식하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인공지능이 거의 사람 수준의 내용이죠. 더 뛰어난 내용으로 갈 수 있는데 인식 기술 중에서 가장 고도화된 단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말을 알아듣거나 생긴 모양을 구분하는 수준을 넘어서 특정 시기 공간에서 벌어지는 어떤 상황,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능력, 이것이 맥락 인식인데요. 아주 고도화된 단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판단해 주는 것입니다. 종합적인 판단 능력을 가져가는 것인데요. 거리에 모여있는 군중의 행동을 읽고 폭력적 상황이 일어나는지를 감지하거나 연기나 불씨 등을 보고 화재의 위험 상황을 감지합니다.
가상 비서 사용자의 숨소리 패턴을 확인함으로써 심장병 발작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상황을 인식하는 맥락 인식까지가 인공지능에 지금 발전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측인데요. 인공지능의 두 번째 기능은 예측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은 기업에서 가장 필요한 기능인데 사업의 실패는 예측의 실패에서 비롯될 때가 많고 또 예측이 가능하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예측은 아주 중요한데 기추예측, 선호예측, 맥락예측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해봅니다. 기추예측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예견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식 가격을 예측하고 또 날씨를 예측하고 스포츠 승패를 예측하고 기업의 수요 예측 등의 이 기능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 예측도 이제 인공지능이 적용이 되고 있다. 지금 더더욱이 아주 고가 프로그램 내용으로 지금 적용되고 있는 인공지능 중에 주식 가격 예측입니다. 이런 것들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기초 예측 중에서는 지금 나이키가 셀렉트를 인수해서 소비자 수요 예측 기능을 강화했는데요. 사용자를 분석하는 알고리즘을 이용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용자가 구매 패턴을 인식해서 수요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모바일 앱, 웹사이트, 온라인 매장에서 나오는 모든 데이터를 통합을 해서 공부를 해서 학습을 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운동화, 의류 스타일, 구매 타이밍, 구매 장소 등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공지능 예측 기능으로 30분 만에 주요 품목의 월간, 연간 수요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자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초 예측 등이 인공지능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러닝머신으로 했는데 인공지능 기반으로 수요를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여기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그 다음에 선호 예측인데 사용자 선호를 예측해서 고객을 중심으로 하는 비즈니스 본질에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게 도와준다는 내용인데 사용자가 선호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매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예측해서 맞춤화를 실현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선호 예측이라고 합니다. 그 선호도를 알아낸다는 것 아주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어느 면에서는 이 그 예측 능력이 딥러닝의 최대 강점인데 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사용자 자신보다 더 정확하게 당신은 이것을 원한다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꾸로 사용자 자신보다 더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알고리즘이 계속 개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측 기능은 굉장히 고도로 발전된 기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빅데이터에서 특정 패턴을 추출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이루어지는 학습 예측 기능을 이야기하는데요. 사용자의 구매 이력이라든가 그리고 다양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 구매 패턴을 읽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좋아할 만한 품목을 예측해서 추천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존의 예측 배송, 알리바바의 추천 엔진, 인공지능의 선호 예측 기능에 기반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그 전에 사례에서 한번 아마존의 예측 배송 내용에 대해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맥락 예측인데 상황을 예측하는 기능인데요. 이미지 인식이나 음성 인식 등으로 파악한 현황을 바탕으로 미래에 발생할 상황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도의 인공지능의 기술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동차의 소음이나 진동 속성과 관련한 데이터를 인식해서 앞으로 발생할 고장을 예측하는 이런 맥락 예측, 상황을 파악하는 그리고 판단을 하는 그런 맥락 예측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동차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정비할 수 있도록 알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카센터나 자동차 제조사 입장에서는 정비 효율성을 높이고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유용한 솔루션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화인데요.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강력한 기능입니다. 자동차의 역사는 오래됐고 비용 절감 실현은 중요한 기능인데 인공지능 자동화는 비용 절감, 수익성 극대화, 사용자 경험 극대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자동 처리, 최적화, 자동 탐색을 하는데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처리는 사람 손을 의지하지 않고 일을 수행하는 기능인데요. 예를 들자면 인공지능 설거지 로봇입니다. 설거지거리가 많은 식당을 타깃으로 개발한 건데요. 여기는 그 다음은 이 자동 처리 내용 중에서 로봇이 식기를 잡아서 세척까지 하는 건데 지금 식기 세척기와는 틀린 시스템이죠. 그래서 컴퓨터 기반의 인공지능 시스템을 사용해서 식기 청결도를 검사하고 음식물이 남아있다면 다시 세척할 정도로, 그리고 커피 머신은 고객이 말하는 주문 알아듣고 자동 커피를 뽑아주거나 자율주행 로봇이 마트 안을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재고를 파악하는 것, 이런 자동 처리 시스템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동 최적화인데요. 기존의 자동화는 인간이 설정해 놓은 규칙 아래서 자동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이라서 효과가 고정적이지만 인공지능 자동화는 자가 최적화입니다. 그러니까 머신 스스로가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낸다는 점에서 기존 자동화 컴퓨팅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장의 전기세 정밀감, 예를 들어서 우버의 에어비앤비 같은 공영제 서비스에서도 차량 및 숙박 제공자, 이용자, 회사 전체 수익을 극대화하는 다이나믹 프라이싱에 이게 적용된다고 하는 것인데, 기업가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최적화된 의사결정을 자동으로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동 최적화 기능, 이런 것들은 산업계에서 미칠 영향이 엄청나게 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동 탐색인데요. 인간이 생각지도 못한 절묘한 대안을 찾아내는 기능입니다. 알파고 제로의 경우에 강화 학습을 통해서 바둑 전문가들이 그동안 시도해보지 못한 새로운 묘수를 찾아내 승리 기법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자체가 새로운 묘수를 찾아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픈이라는 AI 연구소에서는 지금 자동 AI 인공지능 자동 탐색 능력을 보여주는 숨바꼭질 시스템을 개발했는데요. 숨자와 참자와 경쟁을 하면서 숨바꼭질을 새로운 방법을 탐색하는 방법인데, 여기에서 더 독특한 것은 숨바꼭질 놀이 중 놀라운 점은 가르쳐주지도 않는 새로운 방식을 계속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무섭죠. 그래서 인간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인데 무서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냥 인간이 해놓지 않는 건데도 불구하고 상자를 사용해서 출구를 막아서 술래가 방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도 하는 등 새로운 방식을 계속 찾아내서 만들어 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새로운 조합은 신약을 개발하는데, 새로운 약을 개발하는데도 활용되는데요. 수익성이 높은 신시장 혹은 신규 고객 발굴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스포츠 경기에서 새로운 전술을 개발하거나 금융권에서 신종 사기 수법을 막는 대응책으로 자동 탐색에 인공지능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숨바꼭질 시뮬레이션이죠. 그 다음에 소통인데요.
인공지능이 소통 기능이 있다는 것도 되게 독특합니다. 기존 딱딱한 기계의 대화 기능을 부여하는 것인데 인간이 인공지능을 가깝게 느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대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소통을 하는데 응대와 대화가 가능한데 이걸 두 가지로 응대하고 대화하는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응대는 텍스트 분석이라든가 이미지 분석, 음성 인식 기반으로 해서 고도화된 응대 로봇 서비스로 이렇게 진화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고객의 말을 알아듣고 다양한 대응을 하는 등 실제 사람이 안내해 주는 것과 흡사한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는 응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은 2018년도에 인공지능 비서가 미용실에 대신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해주고 또 지금 이 시스템이 회사나 매장으로 걸려오는 전화에 인공지능이 알아서 응대해주는 그런 응대 기능이 있습니다. 또 기본 비즈니스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의 예약을 받아서 스케줄을 잡아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공지능의 자동 응답 서비스, 콜조이 같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지상에 나와 있습니다. 대화인데요. 인공지능 소통 기능의 일부분입니다. 말동무가 필요하죠. 그래서 뭐 게이트박스 같은 것이 이미 나와 있고 스폭나우 마찬가지로 영어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스폭나우 어플을 제가 다운받아서 영어 회화를 해봤습니다. 거의 상대의 수준에 맞게 거기서 인공지능이 대상 인물이 나와서 영어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냥 대화하는 형식으로 계속 사용자의 대화를 응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인공지능 대화 기능은 인간의 정서적 안정과 유의를 높이고 언어 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생성 기능인데요. 인공지능 생성 기능은 텍스트, 음성, 이미지, 사진, 동영상 등 창조적으로 생성해내는 창작 기능을 말합니다. 그 목적에 따라서 심미적 생성과 실용적 생성으로 나뉜다. 여기에서 심미적 생성과 실용적 생성을 알아보죠. 심미적 생성은 인간의 예술 활동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이 예술 활동은 따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사람이 그린 그림 수천 점을 인공지능에 학습시킨 후에 생성적 적대 신경망을 이렇게 신경망 기술을 적용해서 직접 뉴드화를 그려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화가로 알려진 오비어스가 초상화 1만 5천 점을 학습을 시켰더니 그리고 그림을 그려냈는데 이 인공지능 화가가 그린 이 그림이 경매에서 약 5억 원에 낙찰돼서 팔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심미적 그러니까 예술 작품 초상화를 학습을 1만 5천 점을 학습을 해서 이제 이 인공지능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시대가 됐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화가 OBS가 창작해서 그린 5억짜리 이 그림이 이것입니다. 이 정도로 학습을 통해서 배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실용적 생성인데요. 실제 활용을 목적으로 인공지능 창작 기능을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사람 얼굴을 생성하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서 10만 명의 인물 사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얼굴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성별, 인종, 스타일, 체형 인물 사진을 생성했습니다. 기업들의 초상권이나 저작권 걱정 없이 홍보 영상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인간의 지금 지구상에 없는
그런 인간을 10만 명의 인간의 사진을 이렇게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지금 이게 지금 제너레이티드 포토스가 생성한 가상의 인물들입니다. 이런 얼굴들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AI 혁신 모델을 스케치하는데요. 인공지능의 수많은 기능 중 문제를 창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기능을 적용할지 파악해야 된다. 그래서 인식 기능, 예측 기능, 자동화, 소통, 생성 기능까지 5가지로 주실 수 있는데요. 이 기능 목록을 다음 AI 혁신 스케치에 작성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AI 혁신 모델 스케치를 이렇게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제품과 서비스 솔루션을 스케치해 봅니다. 이게 AI 혁신 모델 스케치입니다. 존 세븐에 대해서 인공지능 혁신 모델 스케치를 한번 해본 것을 여기서 표로 이렇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정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경기에 참가하는 스포츠 구단. 문제는 선수들의 부상으로 인해서 구단의 전력 손실이 크고 그래서 부상에 대한 예측이 필요했다. 그런데 문제 해결을 위한 인공지능 기능 적용 방법을 봤더니 이미지 인식을 하고 텍스트 인식을 하고 맥락 예측을 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부상 가능성을 예측하여서 사용자에게 보고하는 이런 시스템의 혁신 모델을 스케치해 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요약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의 혁신은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도구를 이용하는 혁신인데 주요 기능은 인식 기능, 예측 기능, 자동화 기능, 소통 기능, 생성 기능 5가지다. 그래서 어떤 기능을 적용할지 정하고 문제 해결에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지를 점진적으로 구체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부분 동작으로 배웠는데 오늘은 AI 기능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다 배운 다음에 이렇게 정확히 하나씩을 이해하기 쉽게 하니까 더 머릿속으로 편하게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수업 듣느라고 고생했습니다. 13-3 리뷰 3를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